그러면 이어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고혜원 박사님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산업환경 변화와 관련한 우리 직업상담가의 역량 그리고 진로 개척 관련된 내용으로 토론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직업능력연구원의 고혜원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상담과 관련된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갖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겪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약간 보면 외부자 시각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사로 이제 직업 상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또 외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 이런 걸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요구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직업 상담이라는 얘기가 이제 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보통 직업 상담이라고 하진 않고요. 뭐 저는 이제 고용노동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고용 서비스, 그쵸. 아까 이제 진로와 관련된 뭐 진로 서비스, 뭐 커리어 서비스 이런 용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경력을 관점에서 보면 과거처럼 이제 경력이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조직 내에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서비스를 조금 더 상담해 주고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역량이 과거보다는 더 많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이 직업 상담과 관련된 고용 서비스와 관련된 인력을 어떻게 배출하는지를 좀 보면은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같은 업종에서 한 최소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대학원 석사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학위를 따면서 상담에 대한 내용들을 더 한 다음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제가 미국의 대학에 가서 한번 경력개발센터에 가 가지고 봤더니 앞에 딱 써 있더라고요. 이분은 은행업계에서 20년 근무를 했고 이분은 어떤 업계에서 뭘 근무했고 그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업계에서 학생들이 많이 가는 업계에서 종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상담과 관련된 더 지식을 얻어서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미국은 하여튼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국가적으로 뭐 약간의 커리어 서비스라는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정부에서 뭐 관여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직업 상담에 가장 잘한다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연방에 관련 대학이 있습니다. 졸업하면서 거기에 입학을 하면 공무원 자격증을 가지면서 그분들이 한 2-3년 후에 이 연방 관련 대학을 마치면은 연방의 관련 고용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용센터에서 독일의 고용센터에 일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모든 이런 연방 대학을 나온 건 아니고요. 핵심 인력으로 그분들이 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른 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직업 상담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이렇게 주로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센터라든가 각종 여성가족부 산하의 뭐 세일센터라든가 이런 형태에서 또 일자리 센터라든가 요렇게 많이 일을 하고 계시죠. 다음에 우리 토론하실 선생님께서 G2B 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부가 거의 만들어진 사실은 뭐 산업이라고 보기에는 민간 위탁 시장 뭐 이렇게 돼 버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렇게 다양한 경력들을 이제 사회 변화가 이제 과거처럼 조직에서 나와서 거기서 성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개인이 찾아가야 되는 영역을 우리가 커리어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직업 상담의 영역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또 요즘은 또 아까 뭐 저는 요즘 MZ 세대라는 말 굉장히 싫어해요. MZ 세대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 같아 가지고 또 M과 Z가 워낙에 폭도 넓고요. 그래서 그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너무 특권이 나온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들이 우리나라 전체에 가진 주요한 세력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들 세대에 맞춤형 이런 서비스도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이 맞는데 뭐 어쨌든 요즘 개인 주도적으로 많이 찾고 있어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많이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과거와 달리 조직 내가 아니라 그 외부에서 개인 주도적으로 성장한다는 개념이 워낙에 지금 커리어에 대해서 많이 개념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요걸 따랐고요. 뭐 정부가 따른다고 해서 그걸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장을 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직업 훈련 쪽을 워낙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이나 훈련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엄청 많더라고요. 교육 훈련은 개인의 역량을 향상을 도와주는 건데 개인의 영상 향상을 도와주려면 개인이 스스로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지도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올해부터 아마 아시겠지만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커리어 카운슬링 제도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모든 생애를 아까 우리 전체적으로 생애 분기점마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생애 분기점마다 요런 커리어 카운슬링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만 이제 가장 시범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대상이 어딘가 보다 보니까 그 중소업 업종의 중소기업 그 측면에 그 중장년이 가장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할 거고요. 지금 올해부터 했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모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필요할 줄 알았는데 개인들이 스스로 커리어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닥쳐야만 하니까 사실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1,000인 이상은 이미 또 전직할 때는 서비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정부가 그거를 가이드를 요렇게 교육 훈련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과거에 굉장히 활동적으로 많이 했던 대기업들의 그런 내부 인소싱 인력들이 거의 없어지고 아웃소싱으로 아주 정말 잘잘한 서비스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부가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든 게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정부가 만들면 그것만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법적으로는 1,000인 이상은 반드시 전직을 위한 서비스 하게 돼 있고 거기서 제외되는 중소업종의 중장년을 위해서 이 커리어 카운슬링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해서 올해 좀 컨설턴트들을 많이 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들을 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내년부터 보시면 자료에도 보시면 청년 도약 패키지라고 해 가지고요. 내년부터 다시 또 약간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까지는 한 졸업반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취업을 위한 상담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도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서 하겠지만 1 학년부터 쭉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해서 우리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지금 현재 있는데 그 사업과 별도로 또는 이게 계속 지금 논의 중에 있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청년 도약 보장 패키지가 이제 시작될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 다 이제 직업 상담 인력이 일할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그 정부가 하는 형태의 이렇게 일이 되어 버리긴 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처럼 그냥 그 어떤 실업을 했을 때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요. 요즘은 관련 법도 경력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해 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법을 봤던 게 여성경제활동법이 과거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서비스였다면 올해부터는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서비스가 법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세일센터에서 대부분 지금 현재 경력단절 예방해 주는 경력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서비스가 대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 기업과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상담하시는 분들은 개인 대상 서비스를 많이 하고 계셨는데 사실은 기업 대상 서비스도 해야 될 영역이 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그런 게 많이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중장년 커리어 컨설팅도 생각보다 인력이 많이 이렇게 참여를 안 했다 그랬는데 더 이제
가장 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 제도도 정말 야심차게 시작을 했지만 올해 굉장히 참여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력을 어느 정도 확충한다라는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있었는데 거의 동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는 건너들었고요. 왜냐하면 국민취업지원제 참여 인력이 엄청나게 늘어나야만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인력이 사실 증가가 될 수 있는 소요가 나와서 행안부나 이런 데서 오케이를 해주는데 아니 된 것으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많이 확대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거를 주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인구 감소가 굉장히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 서비스 인력도 대상 인력도 줄어들고 직업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직업훈련 받으려는 사람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도 문 닫는 시대고 훈련기관들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의 모든 서비스는 그러니까 결국은 양적으로 일반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질적으로 아까 어떻게 서비스를 더 심화시키느냐가 개인의 뭐 경쟁력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의 그런 요구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중견형 커리어 카운슬링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뭐 세일센터라든가 여기서 하시는 분들한테 이 기존의 상담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만족이나 이런 것도 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좋아하는 분도 그러니까 그 업종에서 제가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만난 분은 해외에서 석사도 했고요. 현재 이제 굉장히 잘 나가는 디지털 마케터 뭐 이렇게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일센터의 서비스를 굉장히 잘 받아서 만족을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만족한 이유가 뭐냐면 그 IT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서 자기가 이거를 경력을 유지하고 싶기도 하고 경력을 좀 더 개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진단해 주고 얘기도 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다른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생각보다 일반적인 상담만 해 줘서 자기는 별로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차가 좀 많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그 서비스 받은 마다. 결국은 인력들이 우리가 동일하게 배치가 되거나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만약 만족도가 높은 분 같은 경우는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서 전체도 조망해 주는 분들이 그런 만족도를 높게 하더라.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경비에서는 이 서비스 상담 관련 그다음에 고용 서비스 관련 서비스를 늘리겠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요거는 뭐 그냥 바뀔 수 없는 그런 생각인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이게 인력이 어떻게 우리가 컨설팅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분들을 많이 이제 배출해야 되는데 심화된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업 상담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처음에 딱 그 받으면 대부분 여성들도 많으실 텐데 여성들 같은 경우 세일센터 이게 경력 없어도 갈 수 있으니까 좀 갔다가 거기서 한 1-2년 있다가는 민간에 또 약간 글로 갔다가 또 그러다가 나중에 좀 하면은 고용센터로 가면 좀 안정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하다 보시면은 약간 그게 생기면 또 나름 협동조합도 만드시고 무슨 약간 창업 비슷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거기서 코칭의 영역까지는 아주 못 가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딱 멈추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그분들한테 좀 개인 스스로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자기 발전해야 되니까 뭐 그 학위도 더 하시고 뭐도 더 하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거기서 딱 하나 또 부족한 건 뭐냐면 자기 업종이 자기 전문 업종이 없는 거예요. 아까처럼 만족도가 높았던 분 같은 경우는 IT 업종에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서 경험이 거기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하시는 업종이 본인 업종이 없다면 결국은 다 책에서 배운
자료로 본 내용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격증 가지신 분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우리 인력으로 오시는 분들이 한 최소한 10년 이상 업종에서 경영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와서 조금 더 풍부하게, 그러니까 아니면 뭐 같이 뭐 그 협력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형태를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실은 컨설팅 서비스라든가 뭐 상담 서비스가 더 차별화되면서 심화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집이 조금 인사가 이상해서 별지로 아마 하신 것 같은데요. 유럽의 하여튼 경력 연구와 관련된 뭐 전문가 네트워크에서 이러이러한 역량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데, 역량이 5개 분야인데 너무너무 핵심 역량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 상담 또는 뭐 고용 서비스 인력으로서의 갖춰야 될 역량이 너무 큰 거예요. 교육도 해야 되고요. 평가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핵심으로 상담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업들을 하니까 사업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네트워킹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해야만 유럽의 고용센터라든가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는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뭐 커리어 서비스에 대한 역량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요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이런 걸 한다라고 내용이 있으니까 아마 이 정도는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커리어 서비스, 뭐 경력 서비스 또는 뭐 고용 서비스, 상담 서비스에 관한 한 요 정도를 해야 되는 게 실제 인력의 역량이 된다라고 한번 좀 더 만들어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사이에 직업 상담사분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고 역량 있게 해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그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더 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대한 뭐 지식이라든가 자기 단순히 상담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그거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저도 지금 하나만 더 여러분들한테 좀 자랑 비슷하게 하면, 어쨌든 직업 훈련의 범위를 넘어서서 커리어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건 저도 이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이 사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